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제 남편은 정말 흔하디 흔한 부부였어요. 그냥 결혼 정년기가 되어 부모님들이 맺어주신 선을 보고 두세 달쯤 연애했을까? 큰 감정 없이 결혼을 했죠. 남편이 집을 해와야 한다, 며느리가 예물을 얼만큼 해야 한다,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집도 가구도 어느 순간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고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저희 집은 돈이 조금 많았고 남편네 집안은 가문만 있는 개털이에요. 대충 듣기론 남편네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집도 저희가 해가는 식으로 결혼을 한 거였고요. 큰 상관은 없었어요.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요. 네, 제가 좀 좋게 이야기하면 순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모자란 구석이 있어요. 큰일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편이죠. 결혼하면 흔히들 고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소연하던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부르면 가고 시키면 하니 트러블도 없고 평탄하게 지냈죠. 학창시절부터 조용하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별하게 친한 친구도 없고요. 전 집이 좋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더 좋아했어서 큰 불만도 없네요. 직장도 그냥저냥 감정 낭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가 사적인 대화 없이 업무 이야기만 해요. 저는 번역 출판 쪽 일을 하는데 페이는 적어도 불만은 없어요. 특별한 취미도 없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쪽 일이 잘 맞더라고요. 직업상 책과 접해 있어서 늘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삶이나 상황이 반복되니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곤 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을 속으로 내뱉었죠.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건 요즘 힘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출판되는 책들도 힐링 에세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당이 많더라고요. 그런 류 책들을 읽어보면 당연한 내용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타인이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다 알 텐데 싶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 누군가에게 말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지 1년이 넘도록 큰 일도 불만도 없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자 어머님께서 아이를 가지라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이만큼이나 혼란스러웠던 것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여지껏 관계를 안 했었고 저도 살면서 관계 경험이 없었거든요.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남편은 왜 내게 관계 요구를 안 하는 건지, 아이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나와 상의하지 않았던 건지 등등이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주는 편이라 들어주고 침묵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관계나 임신, 출산과 육아는 접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던 부분이라 어머님의 입으로 들었음에도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이런저런 고민을 깊게 하는 동안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멍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절 보고 왜 그러고 있느냐 묻길래 옆에 앉아 대화를 좀 해보자고 했고요. 남편은 알겠다며 제 옆자리에 앉아 절 쳐다봤습니다. 새삼 그의 눈을 이렇게 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 없는 결혼, 몸이 건조한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1년의 시간 동안 옆에서 우직하게 절 지켜준 사람이니 모든 것이 다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갔더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지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째니까. 몸이 건조한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차분한 그 말투가 이유 모르게 상처로 받아들였지만 모른 척 넘겼어요. 아이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어차피 당신도 내 애 낳고 싶은 건 아니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맞는 말 아니야? 우리가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집안끼리 적당히 만난 건데 굳이 애쓸 필요 없어. 말 나온 김에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잘하려고 안 해도 돼.
대충 살아, 대충.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래도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아니에요, 우리? 서류상 부부인 거지. 난 당신이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서 결혼한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딴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서류상 부부의 형식만 맞춰주면 터치할 생각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로 해줬으면 좋겠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라니.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부부가 사랑을 전제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저 평범한 다른 도시 사람들처럼 가정을 만들고 이뤄낼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발언들은 그저 우리가 쇼윈도이며 서로에게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멍한 머리를 붙잡고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옳지 않다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남편에게 곧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사랑은 없어도 최소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서의 의미는 지내길 바랬는데 당신은 그 정도의 의지도 없어 보이니 갈라서자고요. 욱해서 한 말들이지만 말들을 정정할 의지는 없었습니다. 아주 차분한 상태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비아냥거리며 난 그럴 생각 없는데? 그럼 당신이 고소하고 위자료 줘. 당신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이혼 아니야? 내가 바람을 폈어? 아니면 도박을 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 1년간 성관계도 안 한 사람이야. 라며 받아쳤습니다. 저는 적잖은 충격에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기분이 잡쳤다면서 오늘은 나가서 잘 테니 내일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멍한 머리를 붙잡고 겨우겨우 억지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여자 여럿을 주변에 끼고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니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며 귀찮은 표정을 하더군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억울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고 그냥 멍했습니다. 그 길로 맨발로 걸어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에게 찾아가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이 밤에 무슨 일이냐며 저를 안아주셨고요. 저는 차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소 감정에 무딘 제가 이렇게까지 우는 것을 처음 본 엄마는 당황하며 절 안아주었고 눈물을 다 쏟고 난 후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하니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억지로 눈물을 참으셨어요. 저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차분한 저희 엄마는 또렷한 목소리로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면 분명 여자가 있을 것이라며 집에 데려온 여자들은 아마 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함정이며 고정적으로 만나는 내연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 또한 동의했고요. 그리고 그 내연녀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남편과 인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간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지도 앱을 켰고 가장 자주 검색한 장소 몇 곳을 추려 제 폰 메모장에 옮겼어요. 카톡이나 연락처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남편은 철저한 사람이니 혹시 모를 흔적을 절대 남기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을 잡고 나를 회사까지 태워달라고 가는 길이니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미심쩍은 얼굴로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초반에는 경계하며 본인이 차에 먼저 탄 후 차를 확인하고 절 태워줬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거의 2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자 차 키를 건네주곤 먼저 타 있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차로 올라타 내비게이션 내역을 보고 저번에 폰 메모장에 적어둔 장소와 비교한 뒤 의심되는 몇 곳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온다며 밤중에 집을 나갔고 저는 내비게이션과 휴대폰 지도 내역을 보고 장소를 유치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회사 바로 뒤에 있는 카페, 두 번째는 저희 집 뒤에 있는 야산,
이 두 곳이 유력하더군요. 특히 저희 집 뒤에 야산은 야경 포인트로 알 사람은 모두 아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곳이라 외부인이 많이 접근하지 않기도 하고 조명도 없이 어두워서 한밤중에는 다른 사람이 옆에 오더라도 고개만 숙이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죠. 아파트 아주버니들이 우스갯소리로 그곳이 불륜 포인트라 하던데 남편이 이곳에 드나든다면 확실한 거겠죠. 장소를 알게 된 후 남편의 외출 패턴을 파악했어요. 보통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한밤중에 나갔으면 갔다 오면 타이어가 흙 벙벙이 되어 있더군요. 확신한 저는 남편이 외출할 것 같은 날 하루 뽑아 연차를 내고 야산에 등산복을 입힌 마네킹을 하나 두고 왔습니다. 마네킹엔 물감으로 핏자국을 가득 칠하고 주머니에는 휴대폰 하나를 넣어두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겠다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남편은 10분 거리의 오피스텔에서 한 여자를 태우고 야산으로 향하더군요. 익숙한 듯 야산으로 들어가 차를 세우고 돗자리를 펴 스킨십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촬영했고요. 두 사람의 스킨십이 짙어진 무렵 저는 마네킹 안에 넣어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반에는 별 신경 쓰지 않다가 전화가 계속 걸려오니 마네킹 근처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차에 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데려다 주고 와야 했으니 지름길로 빠르게 내려온 제가 먼저 도착했고요. 남편은 상기된 표정으로 시체를 봤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표정으로 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누가 아냐고 범행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며 남편을 부추겼고요. 남편은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본인이 야산에서 시체를 봤다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그 시간에 산에는 왜 갔냐고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그냥 누구 볼 일이 있어서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경찰은 누구와 함께 갔는지 목격 장소는 어딘지 물었고 함께 시체를 확인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산에는 마네킹이 있었고요. 경찰은 귀찮은 듯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다며 저희를 집으로 보내주었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부글거리는 속을 누르고 있더군요. 전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남편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얼룩덜룩한 얼굴로 무엇을 하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해사하게 웃으며 집에 가려고 하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없는 짐을 모두 챙기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는 다음 주 내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비웃으며 저번에 제게 쏘아붙인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 당신 바람 폈잖아. 증거 다 있어. 합의혼은 안 할 거면 법원에서 봐 하고 문을 닫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합의혼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실은 내연녀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고 한 명은 결혼 전부터 한 명은 결혼 후부터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집 돈 뽑아서 딴 여자한테 주고 있었다는 게 좀 배알 꼴리긴 한데 어차피 다 받을 돈이고 남편의 집에 갚아준 대출금리 위자료 전부 한 번에 받으며 지방에 건물 하나는 사겠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이 일을 뒤늦게 들으시곤 그쪽 내 집안을 아주 몰락시킨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다 나르고 계시고요. 남편의 부모님께는 큰 감정이 없었는데 아들 잘못 키운 죄겠죠 뭐.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과 감정들을 겪고 나니 오히려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더 커진 듯해요. 부모님과도 많은 감정 공유로 사이가 돈독해졌고요. 회사에서도 이 일이 들어가며 다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주변에 꽤 좋은 사람이 많았네요. 사랑은 저와 맞는 감정이 아닌 것 같고 전 주변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며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